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11% 상승, 코스닥도 1.12% 상승 마감을 해주긴 했는데, 금요일 미국 증시가 거의 다우가 2.59, 나스닥이 2.87 올랐으니까요.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은 미증시 상승분에 정말 우리 증시가 절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 너무나도 답답하기 그지없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다우가 바닥권에서 14.5%인가 반등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7점 아까 보니까 7% 정도 바닥권에서 코스피가 반등 나온 상황이니까 진짜 딱 절반 정도밖에 반등이 안 나왔죠. 그나마 뭐 코스피는 박스권이라도 좀 뚫어놓은 상황인데 코스닥은 아직도 이 21선 안착해놓고 진통 구간에서 오늘까지 총 6일을 지금 박스권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705포인트를 지금 뚫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 박스권에 695포인트, 그러니까 1차 저항값이 695고요. 2차 저항값이 705포인트거든요. 아직 1차 저항값조차도 못 뚫고 있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멘트 드렸지만 오늘은 최소한 705까지는 코스닥은 갖다 놨어야 되는데 야, 1% 상승이라니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다우가 바닥권에서 조정 없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 저항선에 부딪혔고요.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시기에 코스닥은 박스권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가 미 증시와 같이 커플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이제 뭐 써보면은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좋은 방향은 미 증시가 조금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증시가 최근에 미 증시를 전혀 상승분을 커플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약했던 부분을 좀 상쇄하면서 미증시 대비 강세를 보이는 게 이제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요.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 이런 거죠. 야,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는 미국 증시 경기가 좋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지. 지금 뭐 미국 빼고 거의 모든 글로벌리 대부분의 나라들이 안 좋지 않냐. 특히 한국 너희 지금 별로잖아. 근데 왜 미국 증시만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딱 너희가 지금 처한 실정이야. 이렇게 이제 반등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서 미증시 하락하니까는 커플링 되면서 이제 같이 하락하는 국면으로 가는 건데 이제 어떤 이 시나리오로 갈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뭐 미국 증시가 뭐 조정이 나올지 추가적으로 오를지는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개파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지 아니면 같이 밀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도 멘트를 드렸지만 최근에 다우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나스닥이 좀 약했고요. 근데 나스닥이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제 끝이 났고 어느 정도 시장의 악재가 좀 해소가 이제 더 이상 시장을 뭐 이렇게 충격으로 빠뜨릴 만한 악재가 FOMC 회의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면 이번 주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다우가 조금 쉴 때 나스닥이 키 맞추기 하려고 힘을 좀 내는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빅테크 실적 발표는 이제 저번 주에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11월 2일 날 수요일 밤에 있을 FOMC 회의 이제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다고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아서 FOMC는 뭔가 무난히 좀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희망을 좀 품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실상부 시장의 주도 섹터이자 테마는 2차 전지고요. 얘네 말고는 거의 가는 게 없습니다. 뭐 지금 네옴시티 한미글로벌 정도 제외하면은 거래 대금이 거의 다 2차 전지 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LNF는 워낙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얘는 이제 뭐 이때 거의 이제 준비가 다 되어가는 모습이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바로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방송에서 멘트 여러 번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고, 이제 저희 이제 뭐 정의원 방에서도 제가 뭐 이 정도 구간 안에서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 되게 좋은 멘트였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항상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는 영역까지만 수익을 내고요. 욕심 없이. 손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손절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액이 계좌에 찍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아는 영역을 벗어나서 욕심을 내가 부리다가 매도를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매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LNF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은 여기 이제 딱 한 121선 근방, 여기 장기 평선들이 몰려 있었던 요 정도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오겠다. 이 이후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물론 이제 시장을 같이 봐야 되는 국면이고요. 이제 그렇게 뭐 판단했던 이유도, LNF가 보면은 바닥권에서 보통 바닥 잡고 반등이 비교적 다이렉트로 큰 조정 없이 나올 때 보면 한 30% 정도 반등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큰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때 앞선 구간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한 30% 정도 반등이 나오고 마무리가 좀 되어졌죠. 그래서 이번에도 30%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딱 121선 정도가 되고요. 지금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깊게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갈지, 여기서 다이렉트로 큰 조정 없이 한 번 더 뚫어줄지는 시장에 달려 있는 거죠.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가지고 가면 얘네들도 큰 조정 없이 한 번 정도는 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은 이때 제가 전고점까지는 가겠다라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전고점까지 제 상대로 일단 도달을 했고, 여기서 LNF랑 마찬가지예요. 이 저항을 바로 뚫어줄지 맞고 좀 떨어질지는 시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제 저번 주에 멘트 드렸던 것 중에 요거 하나 정도는 앞으로 좀 추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코스모 형제들이 지금 신소재랑 화학이 때에 따라서 항상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 보면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같이 하면서 갔던 패턴들이 있어요. 예전에 흐름을 보면. 그래서 최근에 신소재가 엄청 땡겼는데 화학이 키 맞추기를 조금 못 따라온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신소재가 저항선에 딱 걸려 있다라고 하면, 코스모 화학이 코스모 신소재보다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부터는 신소재보다 조금 더 일단은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도 신소재처럼 여기 정고점까지 한번 터치를 이루어지는지 일단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진짜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미친놈들이라고 하는 종목들인데, 전부 다 이제 뭐 배터리 리튬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시세가 가장 많이 난 순으로 제가 좀 놨는데, 와, 이거는 거의 한 2,000원 잡으면 거의 진짜 10배 가까이 올랐고요. 코리아 SE는 고점이. 금양이 한 5배에서 뭐 이제 뭐 6배 왔다 갔다 하는 정도. 10배, 뭐 5배, 6배. WI가 뭐 1,000원 잡으면 뭐 4배 조금 못 미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 솔직히 코리아 SE를 제가 일요일 날 방송에서도,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점은 한번 찍을 거는 같아요. 얘가 움직이는 게 심상치가 않아서 또 오늘 금양으로 거래대금이 쏠리면서 몰렸다가 금양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거의 와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1파, 2파, 마지막 3파에서 오버슈팅. 그렇게 되면 이제 금양에서 수급이 코리아 SE나 WI 쪽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간에서 딱 그 군중의 심리를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리아 SE는 전고점까지 한번 이렇게 되면은 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또 뚫어준다? 야,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올해의 주식이 코리아 SE가 될 수도 있겠는데 1파, 2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3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뚫어주지 않는 이상 이런 구간에서 괜히 또 섣불리 매매하다가 물리면 진짜 탑도 안 나오는 구간으로 갈 수 있으니까 10배가 올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되 비중을 조금 줄이거나 뭐 이제 분할 매수보다는 타이트하게 그냥 손절로 잡고 매매를 한다거나 해야 되겠죠. 뭐 WI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전고점까지는 한번 칠 수도 있고, 얘가 그래도 뭐 상승률이 제일 적으니까 4배도 적게 오른 게 아닌데 코리아 SE랑 뭐 금양 애들 보고 있으니까 얘가 또 적게 오른 게 되네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보면 이제 쌍바닥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뭐 금양은 여기서 더 간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 여기서 뭐 더 따라서 매매를 하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얘는 저는 그냥 뭐 고점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차라리 코리아 SE를 전고점 구간까지 WI를 뭐 전고점 구간까지 보면서 매매를 뭐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미래나노텍이 여기서 항상 이제 금양이랑 좀 같이 가던 애잖아요. 미래나노텍이 여기서 뭐 15,000원 뚫고 뭐 이렇게 모습 보이면 얘도 뭐한 종고점까지 공간 열어놓고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주 중에 좀 반등이 덜 나왔던 애들 위주로 뭐 보시는 것도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요. 뭐 나쁘진 않고, 최근에 GI텍이 끼가 되게 좋잖아요. 얘는 꼭 시간에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오늘 또 뭐 장난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11선 깼다가 종가상 안착해놓고 지금 시간에서 한 8% 땡겨놨죠. 이렇게 되면은 내일은 여기 이제 고점을 한번 넘기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날 이제 갭 띄우고 밀었으니까 계속 보면은 이제 계속 밀었잖아요. 음봉으로. 한번 돌파해 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수화학이 상한가를 물론 간 것도 있지만 CIS도 얘가 공매도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쇼커보도 분위기 타서 들어올 수 있을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미코라는 종목이 요때 바닥에서 급등 나올 때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뭐 샘플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뉴스로 급등 나왔다가 죽이고 반등 죽이는데, 여기 이제 이 가격대를 절대 안 깨죠. 이 상한가 종가이기도 하고 기준선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고 있어서 얘도 이렇게 박스권을 한번 이렇게 이제 뚫어주는지 추적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튬 플러스 테마로 한번 이제 시세가 났었던 애들이 다이나믹 디자인이랑 넥스턴 바이오인데요. 넥스턴 바이오는 여기서 이제 한번 해먹고 버려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 다이나믹 디자인도 워낙 여기 보시면은 앞 구간에서 끼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쌍바닥으로 한번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한번 뭐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주들 뭐 걱정이 조금 많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분명히 하락이 적기는 했어요. 장이 좀 뭐 좋았던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저는 뭐 악재는 일단 그러니까 이 폴란드 원전 사업이 두 가지거든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공기업이랑 이제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1단계 수주에는 실패를 했고 대신에 2단계 수주는 아직 열려 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뭐 악재가 나온 거고 실패했으니까요. 하나는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호악재가 이제 겹친 건데, 그래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주 실패에 대한 악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뭐 개파라고 하락을 좀 했다가 며칠 아랫 구간에서 저는 매물 소화를 좀 하고 다시 2단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흐름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야, 이렇게까지 바로 오늘 시간에서도 얘가 좀 올랐거든요.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 G2 파워라는 종목이 참 정말 끼가 좋아가지고, 얘는 뭐 매매하면은 거의 진짜 손실이 안 나는,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최근에 그 한국정보통신만큼이나 제가 G2 파워를 요때 당시에 이 박스권을 뚫고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이 거의 한 달 반, 두 달 가량을 얘는 이렇게 절대 안 죽는다, 이 박스권을 뚫기 위한 전 과정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진짜 뚫고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때 당시 아무튼 뭐 칭찬 많이 받았었는데요. 원체 얘도 이제 끼가 좋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 올려주고 죽으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G2 파워 정도만 강하고 다른 원전주들이 조금 너무 약하긴 해서 그게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뭐 오늘 뭐 거의 대장급이었던 금양과 같이 한미글로벌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1파, 2파, 이제 3파의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아직 찌는 안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루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뽑으면 여기는 진짜 오버슈팅 구간이 나오면서 이제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뽑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재료고요, 일정입니다. 이제 11월 초에 그 사우디 이제 수주 지원단 파견하는 일정이 좀 있고요.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방한하는 일정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 투자부 장관 방한과 이제 수주 지원단 파견하는 문제, 또 근데 이게 일정이 또 좀 길어가지고 한미글로벌이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슈팅 주고 재료가 소멸될지, 조금 더 계속 질질 끌면서 이어갈지,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루 날 잡고 그냥 뽑은 다음에 죽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의 흐름처럼 뭐 10% 반등 나오고 하루 쉬고 13%, 또 한 이틀 정도 쉬었다가 또 뭐 15% 이런 식으로 끌고 갈지, 흐름을 뭐 추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한 금양이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매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비중은 조금 이제 줄여서 하시면 되는 그런 자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정치 테마주들 중에 한동 관련주인 오파스넷이 여기서 반등 나온 다음에 꽤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 박스권, 2차 파동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아마 내일이나 뭐 모레 한 2, 3일 내로는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못 가고 또 매치를 질질 끈다 그러면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죽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 자리에서 가야 되는 요 구간 안에 와 있어요. 이 박스권 구간 안에 돌파하는지 죽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김동영 관련주인 피행풍룡도 같은 자리에 있어요. 뽑고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하루 이틀 2, 3일 안에는 가줘야 돼요. 못 가면은 이렇게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매매 전략 잡고 뭐 봐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뭐 볼 게 2차 전지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뭐 2차 전지 원전, 네옴시티 요 정도 빼고, 뭐 무증테마, 무증테마는 제가 아마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 반등, 뭐 모아 데이터 기준으로 121선 정도까지는 한번 더 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이후로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주나 이런 애들처럼 어떤 재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매할 때는 비중을 실을 수가 있는데, 이 무증테마는 솔직히 말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매매하기가 조금 힘든 구석이 있죠. 뭐 얘네가 얼마나 반등이 나올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뭐 반등의 위치를 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 외에는 모증이라는 재료 하나만 가지고 추세를 예측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반동이 나을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든 구간이지 않나? 뭐 최근에 반등 나왔었던 대동전자만 지금 뽑고 아직까지 한 게 없어서 뽑고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모아 데이터의 이날처럼요. 이날처럼 한번 가는지 저도 이제 요날 좀 사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좀 냈었는데 지금 대동전자가 그렇게 좀 가는지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뭐 노토스도 지금 뽑고 아직까지 뭐 완전히 흐름이 깨지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적당히 이렇게 뽑아줘야 되겠죠. 못 돌려 나가면 얘도 이렇게 이제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주들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뭐 준비는 하고 있어요. 데모나 뭐 현대에버다임 이런 애들 준비는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뉴스가 필요해요. 뉴스가 있어야 얘네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15% 이상 뭐 20%짜리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뭐 푸틴이 뭐 서방과의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좀 취하는 정도의 뉴스 제외하면 딱히 뭐 재건주들을 확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좀 없어가지고 뭐 이번 다음 달에 있을 뭐 재건 회의 뭐 맞춰가지고 기대감으로 한번 또 올리는지 아니면은 뭐 전쟁 관련 휴전이나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한번 올릴 수 있는지 뉴스 체크를 얘네는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이 혹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좀 이제 힘이 빠지는데 재료나 일정은 남아 있다. 그렇다면은 한미글로벌이 좀 죽고 지금은 2등주지만 유신이 1등주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일단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 두 번, 지금 이제 이 저항대를 세 번째 돌파 시도에 있거든요. 뭐 웬만하면 돌파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볼 게 진짜 너무 없네요. 개별주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삼성의 전장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뭐 오디텍이 오늘 뭐 뉴스도 조금 있기는 했었는데 뽑고 요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제 뽑는지 여부 정도. 예. 그래도 뭐 전장 사업 관련 뉴스가 좀 있었어요 오전에. 그래서 갭이 좀 떴었는데 음봉으로 일단 죽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완전히 이렇게 깨기 전까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D테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자리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닥권에서 뽑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11선은 그래도 좀 지켜주면서 요렇게 올라가면 좀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성 파인텍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으로 오늘 종가가 마무리돼 가지고 방송에서 뭐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에서 올라가지고요. 얘는 뭐 크게 말씀드리는 의미가 없게 됐네요. 네, 오늘 요 정도 하기로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무료 리딩방 참여해보실 분들은 링크로 카톡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